자, 주역의 기초 개념 특강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역의 기초 개념 중에서 오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행하면 목화토금수, 수화목금토 이 다섯 가지 물질이 운행하는 그런 상황, 그 다섯 가지 물질이 구성하는 이 자연세계, 그걸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영향을 받는 인간사회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오행에서는 이 상생과 상극, 다소도 행할행, 서로상 날생, 서로상 이길극, 죽일극, 이길극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생은 서로 도와서 살게 해주는 거고, 상극은 서로 제압하고 제어해서 과하지 않게 해주는 게 상극입니다. 주역의 기초 개념인 음양, 음과 양, 또 수화, 물과 불, 건곤, 하늘과 땅, 산택, 산과 못, 뇌풍, 우레와 바람 이런 것들은 음양 오행론과도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주역은 4, 5천 년 전에 보키 씨가 그린 건데 서경에 나오는 오행은 뭐 저 기원전 저 전후에 그때 세팅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주역을 설명할 때 오행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좀 지나치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주역의 궤가 굉장히 오래전에 그려졌다고 하지만 이 시경, 서경, 역경, 이 삼경이 자리 잡고 이 책으로 만들어진 거는 한나라 시대 초기, 기원전 뭐 한 100년, 200년 요때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역경 책 속에도 음양뿐만이 아니라 오행에 대한 얘기가 이제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이제 오행 얘기가 나오는 게 이 홍범구주라는 서경 책 속에 처음 나옵니다. 이 홍범, 널불 홍, 이제 범법, 저 모범범, 아홉구, 두둑주. 이 저 범자는 우리가 이제 그릇이나 뭐 철기 같은 거 만들 때 주물을 붓고 저 뭐 만드는 이 틀입니다. 그게 범이고요. 이 주 같은 경우는 밭두둑인데 우리가 저 곡식이나 채소 같은 걸 심을 때 이렇게 두둑 이랑 같은 걸 만들어야 그 위에다 심거든요. 그래서 이 범이나 주는 뭔가 본보기, 법칙, 규칙, 원칙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홍범구주는 서경 속에 넓은 여러 가지 법칙하고 9가지 기준 이런 게 있다. 그 속에 오행이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내용을 보면 1. 오행이요, 2. 오사요, 3. 팔정이요, 4. 오기요, 5. 황극이요, 6. 삼덕이요, 7. 계의요, 8. 서징이요, 9. 오복, 6국이라 서전 홍범편에 나옵니다. 한일 다섯도 행할행 첫째는 다섯 가지 행함이요. 이게 오행이 여기 나옵니다. 두이 다섯도 일자 두 번째는 다섯 가지 일이요. 3. 팔정이라 세 번째는 여덟 가지 다스릴 정자 정사정이라 4. 오기요 네 번째는 다섯도 실마리기자 다섯 가지의 실마리요 5. 황극이요 다섯도 임금왕 지극할 극자 끝극자 다섯 가지 다섯 번째는 황극이요 6. 삼덕이라 여섯 번째는 석삼 큰덕 세 가지 덕이고 일곱 번째는 계 이게 이제 궁구할 게 의문스러울 있자 의문스러운 거를 하나하나 챙겨보는 거 계의고 팔서징이요 여덟 팔 무서 저, 뭡니까 기미징자 그래서 묻 징험이요 뭐 나타날 상징이요 구 오복 육국이라 아홉 번째는 다섯오 복복 여섯유 극진할 극자 오복의 육국이라 책서 전할전자 서전 홍범 역글편자 편에 있다. 여기 홍범구주 속에 오행 얘기가 나온다. 요거를 확실히 좀 알아두시고요. 거기에 이제 다음에 설명이 나옵니다. 오행은 일월 순이 윤하요, 이월 환이 염상이요, 삼월 목인이 곡직이요, 사월 금인이 종혁이요, 오월 토니 원가색이라.
한일 가로할 첫째는 가로되 수 물이니 적실륜 아래하 하자는 아래하 또는 아래로 갈하 두 가지가 다 되는데 적실륜 촉촉히 적셔서 아래하고 이왈환이 두 번째는 가로되 물이니 불꽃염의상 불꽃이 위로 올라가고 삼할목이니 세 번째 가로되 나무니 굽고 굳었고 나무는 굽기도 하고 굳게 하기도 하고 사왈금이니 종혁이요 네 번째 가로되 세부치니 쫓을종 바꿀혁 뭘 따라서 바꾸고 이어지던 거를 이제 변화시키고 하는 게 금이고 오왈토니 원과 색이라 다섯 번째는 가로되 흑이니 이에 원 심을까 거둘색 이에 뭐를 곡식이나 이런 걸 심고 거두느니라 이게 오행의 성질인데 다시 이제 성질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오행은 자연계를 구성하는 다섯 개의 구성 물질로서 물수, 불화, 나무목, 쇠금, 흑토를 말한다. 그래서 수, 화, 목, 금, 토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 단일행자 행이란 끊임없이 활동하며 변화하는 성질을 가리키는데 이 다섯 개의 구성 물질이 활동하고 변화하면서 자연계를 구성하고 아울러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과 동식물, 인간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오행은 이 다섯 가지의 형이하의 물질 세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모양형, 말리을리, 아래하, 형이하 요거는 형이하라는 뜻은 실질, 가시적인 만지고 보고 느낄 수 있는 이런 성질을 가시야, 사실의 세계를 얘기할 때 형이하의 세계다라고 하는데 이 물질 세계만이 아니라 이것들이 고유 속성을 연장해서 인간의 형이상, 형위의 그 이상이니까 이건 형체가 없는 불가시적, 비가시적인 상상의 세계, 그런 세계, 정신세계까지도 설명하는 논리로 오행이 쓰인다. 그래서 오행의 성질을 얘기하면 수는 축축하고 낮은 곳으로 임하며 지상의 모든 곳을 두루두루 통할 수 있고 물이 통하지 못하는 곳은 없습니다. 무슨 큰 이렇게 세부 새 솥이나 뭐 그릇 자기 그릇 같은데 물을 담궈놔도 물이 이 공기중 수증기를 통해서 밑에 맺힙니다. 그래서 마치 물이 이 새 자기 그릇을 뚫고 밑으로 내려간 것처럼 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곳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물은 흙하고요. 흙 속으로 땅 속으로 가면서 모든 곳을 뚫고 들어갑니다. 그런 성질이 여러 물질을 실어 나르는 존재고 그래서 물은 모르는 것이 없다. 못 가는 곳이 없다. 그래서 지혜를 상징하고 물의 색깔은 우리 저 한강이나 바다는 높은 우주에서 보면 흑색입니다. 그리고 극음, 음기가 굉장히 강해서 춥고 서늘하고 한 게 물의 성질이고 이게 북쪽 지방, 겨울, 그리고 짠맛, 바닷물의 색깔은 짭니다. 그리고 물을 거르고 뭐 하는 건 신장에서 거릅니다. 이 장기 중에 제일 아래쪽에 있죠. 화는 위로 타오르고 열기를 뿜으며 화려하고 밝습니다. 이 햇빛 화려하고 이런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거는 예절을 인의예 지신할 때 예하고 연결시키고 격식, 그 다음에 적색, 태양은 붉은색하고 연결합니다. 그리고 극양, 아주 뜨끈뜨끈한 밝은 양을 얘기하고 해가 떠 있는 곳은 남쪽 지방입니다. 그리고 맛은 쓴 맛이고요. 그리고 저 화는 심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고면 열이 나고 심장이 벌떡거립니다. 그래서 고혈압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화병이라고 그러는데 심장병이기도 하고요. 목은 싹을 틔우고 자라며 온화하고 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초목의 색깔은 청색이고요. 그 다음에 풀이 나고 싹이 나는 건 동쪽 지방, 봄 해가 뜨고 따뜻해지는 그리고 초목은 김치 담그면 시듯이 신맛이 나고요. 이 목은 간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은 아주 날카로운 쇠붙이 이런 건 날카롭고 금이나 은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금은 맺고 끊고 하는 게 명쾌하다 그래서 마땅하다
오를 있자 할 건 하고 하지 않을 건 하지 않는다라는 의하고 연결이 시킵니다. 금이나 은의 색깔은 백색이고요. 이 금의 방향은 서쪽 지방입니다. 그리고 가을이고 모든 새 붙인 불에 타면은 매운맛을 냅니다. 매울맛, 매울심. 그리고 이건 폐하고 연결이 돼 있고요. 토는 만물을 그 위에다 싣고 지원해주며 중심을 잡는 역할을 토가 합니다. 그래서 토는 모든 걸 이렇게 받아들이는 포용의 덕을 가지고 있고, 미더울 신자 모든 걸 다 되게 하고, 그리고 중앙에 새긴 황색, 중앙, 그리고 이 비장 음식물 위에 소화력을 제공해 주는 게 비장인데, 비장에서 소화력을 내면서 토의 성질을 아주 잘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연결 지어서 이제 아까 설명한 게 목화, 토, 금수 하고서 그 옆으로 쭉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얘기하면 봄에 날생 나서, 여름에 뜨끈뜨끈 여름에 장, 클장자, 그리고 가을에 거둘 숫자 이렇게 거둬들이고, 겨울에 쟁일 장자, 집에다 차곡차 거둬들여 쟁이는 거, 생장 수장인데, 이걸 다 가능하게 하는 게 토의 성질 사철이 그걸 화하게 합니다. 그리고 토는 중앙이고요. 색에서는 이렇게 목은 푸를 청, 화는 붉을 적, 토는 누루황, 금은 흰백, 물은 거물 흙. 그 다음에 이 덕으로 얘기하면 큰 덕자는 인어질인 예도의 미더울신 오르리 슬기로울지 이렇게 연결하고, 그 다음에 토를 중앙에 놓고 보면 앞쪽에 해가 떠 있는 앞쪽은 전이고요. 저 축축하고 등판이 시려운 여기는 후입니다. 물의 방향. 그리고 봄에 또 동해 방향은 좌측이고요. 가을이고 저녁은 우측이고, 그 다음에 신맛은 산이고, 쓴맛은 고고, 단맛은 감이고, 매운맛은 신이고, 짠맛은 함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알고 계시는 상식이, 모든 음식을 할 때 너무 시든지 쓰든지 맵든지 짜든지 하면은 그걸 중화시켜 주는 게 설탕, 단맛입니다. 그래서 음식 요리할 때 뭐가 너무 짜네 그러면 설탕을 좀 치면 되고, 와, 야, 왜 이렇게 매워? 못 먹겠네 그러면 설탕을 치면 매운맛이 사라집니다. 그게 토의 성질, 화해주는, 그래서 이 성질이 다 발현하게 미덥게 해준다. 그리고 중간에 서서 전후 좌우를 다 지지해준다. 이게 이제 토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오행에서는 알아두셔야 될 게, 오행의 상생과 이제 상극인데, 먼저 서로상 날생, 서로 지원해주는 성질입니다. 상생의 원리는 오행이 서로 도와 북돋아주고 잘 되게 하는 관계를 상생이라고 합니다. 상생을 하는 물질이 서로 만나면 좋은 관계가 되고 발전이 있게 됩니다. 최근에 제 지인께서 우리 손주 이름 좀 줘달라라고 말씀해 오셨는데, 이 장명하는 사람들이 아주 기본 원칙으로 재는 게 이 수화목금토, 목화토금수 이 상생의 원리입니다. 서로 생하는 그런 기운이 있게 사주팔자에 뭘 넣어준다 이러면서 이름을 고민 하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서 상극이 될 만한 그런 이름 글자는 쓰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하면서 고민했는데, 여기서 잠깐 이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이름 짓는다고 장명서를 통해서 글자 획수 따지고 음양 오행 따지고 그 사주팔자를 거기 나눠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 좋은 이름을 못 짓습니다. 대개 뭐 이런 글자는 너무 세니까 쓰지 않는다 빼놓고, 나머지 글자 중에 획수 맞춰서 집어넣다 보니까, 왜 여러분들 이름 보면 어째 한자가 이상하네, 어째 어떻게 이런 이름을 줬을까 하는 것들은 전부 이게 장명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따라 지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인터넷에 들어가면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집어넣으면 여러분들도 사주팔사 생년일시 놓고 이름을 질 수 있는데, 여러분들 조언은 저희들이 주역을 배우고 있지만 너무 빠져들지 마십시오.
이 음양도 그러고 주역도 그러고 오행도 그러고 알고 나서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해서 이걸 넘어서야지 여기에 퐁당 빠지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역을 공부하면서 첫 시간서부터도 이게 상당히 우리한테 좋은 식견도 주고 좋은 말씀도 주고 배울 게 많지만 펑덩 빠져서 여기에 벗어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라 말씀드렸듯이 장명할 때로 오행년 상생상극하는데 너무 빠져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상생의 관계는 물이 나무를 키우고 나무는 물을 먹어야 크죠. 나무가 불을 일으키고 불을 활활 때려면 나무를 집어넣습니다. 불에 타면 흙이 되고 모든 게 재가 되고 뭐냐면 딱딱해져 그래서 이제 흙이 되고 흙에서 세부치가 나오며 땅 속에서 금, 은 나오는 거예요. 세부치 바위에서 물이 생긴다. 그래서 여기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하는 요거는 좀 입에 잘 얘기되되 달달달달 좀 읽어주시면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런 식으로 좀 입에 편하게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다 이해는 되는데 세부치 바위에서 물이 생겨난다라는 게 조금은 이제 그래 이런 게 이제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여러분들 모든 약수는 바위에서 이제 나옵니다. 바위에 고여 있는 게 약수거든요. 여러분들 약수라고 해서 흙 속에 진흙 속에서 가서 끄집어내면서 물 봐도 이게 약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바위가 있어야 물이 고이고 바위가 있어야 물이 엉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센 물을 퍼내고 뭐 할 때도 밑에가 바위이기 때문에 물이 고여 있어요. 그 사막 같은데 가보면 사막은 모래라 물이 스며들어가 있는데 밑에 암반이 있어서 그 위에 물이 고여 있다는 게 아닙니까? 그게 어느 곳으로 뿜어 나오기도 하는데 또 하나 얘가 여러분들 설악산이나 금강산 또 도봉산 북한산 가면 이 큰 암벽 중턱에 그 위에 소나무가 잘 자라고 있거든요. 사람들의 의견이 아유 어떻게 저 바위 위에 소나무가 자라냐? 저 뿌리가 어떻게 물을 머금길래 저기서 사냐? 근데 여러분 그건 꼭 알아두십시오. 저 절벽에 붙어 있는 소나무의 뿌리는 잡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단단하게 해서 날아가지 않고 이렇게 있는 거고 이 습기는 이 수증기가 공기 속에 수증기가 0%인데 경우는 사막에 바짝 말라 있는 데나 0%지 우리 거의 대부분의 공기 속에는 수분이 몇 프로라도 있습니다. 근데 이 수분이 바위에 우리가 밤이 되면 바위가 수증기보다 먼저 차가워집니다. 그럼 이 수증기가 바위에 엉겨서 습기가 생겨요. 이 습기를 절벽에 있는 소나무 뿌리가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소나무의 줄기라든지 소나무의 잎에서도 이 수증기를 이제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이 바위가 서늘하기 때문에 물을 머금어서 밑으로 모여들으면 약수가 되고 그게 소나무 뿌리에도 물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세부치 바위에서 물이 생겨난다. 금생수 이치가 형성이 됩니다. 이 하도의 상생의 논리는 황하에서 나오는 용마의 등판에 지고 나왔던 판때기 여기에서 힌트를 얻었다라는 게 이 하도입니다. 물하자 그림도자 여기 보면 이 점이 이렇게 찍혀 있어요. 여기 흰점이 양이고요. 검은 점이 음입니다. 여기 보면 수화 목금 따듯이 수 1, 화 2, 목 3, 금, 사, 토, 오 이렇게 해서 수화, 목, 금, 토 북쪽, 남쪽, 동쪽, 서쪽, 중앙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1, 2, 3, 4, 5는 생수입니다. 날생자 생수인데 그 다음에 이걸 중심으로 5가 중앙에 있는데 5에 2를 더하면 7이 되고 5에 1을 더하면 6이 되고 5에 3을 더하면 8이 되고 5에 4를 더하면 9가 되고 5에 5를 더하면 10이 되는데 이 특징들을 보십시오. 여기 물도 가까이서 보면 중앙에서 가까이서 보면 밝은 양인데 멀리서 보면 아주 짙은 검은색입니다. 물은 하늘에서 보면
위에서 보면, 가까이서 보면 물이 맑은데 저 위에서 보면 물이 새까맣습니다. 신기하죠?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하늘 꼭대기 올라가서 물을 본 것도 아닌데 물의 색깔이 까맣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물은 각 이 양과 음을 겸비하고 있다라는 거. 또 이 불도 보십시오. 불이 가까이서 보면 검습니다. 근데 먼 데서 보면 밝거든요. 우리 촛불 같은 거 가까이서 보면 심지가 새카맣습니다. 오, 이렇게 새카매. 불은 타지만. 근데 이 촛불도 한밤중에 보면 멀리서도 밝습니다. 또 태양도 확대해서 보면 속에 흑점이 들어있는데 멀리서 보면 참으로 환하고 빛납니다. 그것처럼 불 속에도 음과 양이 겸비되어 있고요. 왼쪽에 이 나무도 가까이서 보면 산이 훤하고 이런데 산도 멀리서 보면 새카맣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동양화 보면 산은 다 먼 산은 까맣게 그리지 않습니까? 좀 가까운 건 회색이고 아주 가까운 거는 밝게 초목을 그립니다. 이렇게 또 이 쇠붙이도 반짝반짝 금, 또 저 달도 그냥 돌덩어리인데 달도 밤에 환하잖아요. 그렇게 예? 환한데 가까이서 보면 탁합니다. 쇠붙이 같은 이렇게 흙이고 뭐 저 돌덩이 이 저 금에도 이게 음양이 겸재 있고 이 토도 가까이서 보면 환한데 멀리서 보면 흙도 새카맣습니다. 이렇게 수화목금토 다섯 가지 저 물질은 음양을 동시에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하도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오함의 상극, 서로상 이길극입니다. 이 극자는 사실은 이렇게 뒤에 있는 칼도를 빼놓고 이렇게만 쓰는 극자를 써도 됩니다. 상극입니다. 그래서 이 그 상극의 원리는 서로상 이길극, 요 극자 여기 썼네. 이길극 근원은 이치, 요 극자를 써도 됩니다. 서로 견제하고 약화시키는 관계다. 상극의 원리는 오행이 서로 견제하며 어느 한 물질의 지나친 발전을 막는다. 여기 극하는 물질을 만나면 서로 다투고 싸우는데 그렇지만 극은 상대방을 죽이는 완전히 없애버리는 살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면서 지나침을 막는 그래서 이 공존, 견제의 상태가 이 극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그냥 없애버리면 나도 존재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 물과 불, 태극기에 수화가 나오잖아요. 물과 불, 또 하늘과 땅인데 어느 하나가 하나를 완전히 없애버리면 그러니까 불기, 따뜻한 게 하나도 없이 완전히 물이 되면 생명이 있을 수 없고요. 또 물기가 없이 완전히 사막화되고 말라버리면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기 위해서는 수화가 지나치지 않게 서로 견제하면서 가는 게 그게 상생의 원리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상극의 원리입니다. 오행의 상극적 배열은 물로 불을 끄고 알죠? 불로 쇠를 녹이며 쇠로 나무를 다듬고 나무는 땅을 뚫고 나오고 땅은 바닷물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목극토, 토극수 이렇게 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또 입에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목극토, 토극수 이것도 입에 달달 외울 수 있게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여기서 나무는 땅을 뚫고 나오고 그 겨울철에 땅이 단단하게 얼그려는데 때가 되면 연약한 그 초목들, 새싹이 땅을 뚫고 나옵니다. 신기하죠? 그렇게 딱딱해서 도저히 이 씨를 뿌리면 못 나올 것 같은데 뚫고 나옵니다. 그리고 땅은 바다를 막을 수 있다. 바닷물이 이 지구 전체 바닷물이 95%, 97% 되거든요. 그런데도 그 물이 땅을 덮치질 못합니다. 그런 논리를 토국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낙서의 원리는 제, 제
뭡니까? 오왕이 치수 사업을 할 때 그 거북이를 이제 낙수해서 발견했는데 그 등판에 이렇게 점이 찍혀져 있더라. 요거는 여러분들 이게 아홉 칸 만들어 놓고 여기 글자 채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가운데 5를 놓고 왼쪽에 3, 오른쪽에 뭡니까? 8 이렇게 넣으면 이게 15가 되죠. 그리고 5를 놓고 위에 9, 아래 1 더하면 이게 이제 15가 되고요. 또 양쪽 어깨 여기 4를 놓고 1을 놓고 그다음 왼쪽으로 8을 놓고 6을 놓으면 이렇게도 15, 이렇게도 15. 그래서 9칸을 내놓고 가운데 5를 놓고 모든 곳을 이렇게 저 15로 만드는 이게 낙서의 원리인데 요게 이제 우리 상극의 원리로 연결이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생과 상극을 하나의 표로 몰아놓으면 안에 있던 토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수, 화, 목, 금, 토로 있던 토를 밖으로 빼면 여기서 이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되는 게 생의 관계라면 한 단계씩 건너서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목극토, 토극수 이거는 극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기로운 게 이 할아버지 물이 생을 해서 아버지 목을 낳고 목이 생을 해서 나를 낳는데 이 할아버지가 나를 절제하고 더 이상 못 가게 극합니다. 생생했던 거를 한 번에 극하고 생생했던 걸 한 번에 극하고 생생한 걸 한 번에 극하고 이렇게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요 오행의 상생상극 머릿속에 꼭 넣어두십시오. 요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주역할 때, 음양오행할 때, 뭐 사주명리학할 때, 뭐 저 장명할 때 꼭 들어가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상생의 관계만을 보면 할머니, 어머니, 아들 사이에 목생화, 화생토, 목생토, 토생금, 토생금, 금생수, 금생수, 수생목,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생생생생하면 끝없이 생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물이 계속 불이 되게 하고 뭐 이렇게 가면 끝없이 그쪽으로 갈 것 같은데 이것도 돌고 돌고요. 그래서 나무는 열심히 자신의 몸을 태워 불을 낳지만 이 나무는 물이 키워주고 있다. 그래서 수가 곧 화를 낳는 위치에 있다. 그래서 수가 목생화까지 가고 목생토 이렇게 갑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불은 상극인 물에 의해 제약을 받는데 이게 뒤에 이제 극기입니다. 그래서 수목화로 증폭작용만 있을 것 같지만 상극의 원리가 작용해 수극화의 견제가 작용하여 지나친 증폭작용을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상생, 상극의 조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목극토, 토생금, 금극목 이런 식으로 화극금, 금생수, 수극화 이런 식으로 이런 상생과 상극의 원리는 자연계만이 아니라 인간계에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자연과 사이 여러 현상을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음양오행의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간지라는 게 있습니다. 사주명리학에서 많이 쓰는데 이것도 음양오행론을 얘기합니다. 사주명리학에서 기본이 십간과 십이지인데 줄기간, 기둥간이죠. 방패간자, 십간, 십이지를 합쳐서 부를 때 간지, 가닥지자라고 부른다. 어? 이게 십간은 천간이고 십이지는 지간인데 뭐 지지인데 이 천간이 때는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그래서 갑을이 이 갑자도 봄에 씨앗이 땅속에서 흙을 이렇게 무릅쓰고 싹 트는 겁니다. 그리고 을자는 그게 이렇게 쭉 커지는 장하는 그런 의미. 병자도 우뚝 솟아있는 거 가장 크게 솟아있는 게 병이 이제 하늘로 부쩍 쏘는 병정이 이제 하늘 위에 솟아 이런 위치고요. 그 다음에 임자 기해자인데 임자는 뭡니까 우리 씨앗 이렇게 웅축되려는 그런 의미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싹 시작으로부터 무기 상태의 성장해서 결실 끝까지 가는 이런 상태입니다. 여기 맞춰서 12지, 지지도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렇게 해서 12개를 배열하는데 여기에 음양오행을 연결해서 천간지지를 이제 이렇게 나누는데 이제 천간지지는 10개, 12개씩 되니까 양음, 양음으로 나누고요. 오행의 목화토금수에 배열을 합니다. 그래서 목 시작하는데 천간은 갑을을 갑이 양이면 을은 음으로 이렇게 배열을 하고요. 화에다가 병정 이것도 양음 그 다음에 토에다가 무기 중앙을 그다음 금에다가 경신 배정을 하고 수에다가 임계를 여기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이 지지는 12개거든요. 그래서 자축인묘 갑자을축 병인 정무하는데 여기서는 갑하고 자가 갑을 병정 갑자을축 병인 정무할 때 갑 자축인묘 진사오미 할 때 자가 요게 아까 임자 얘기했듯이 자가 이제 씨앗자자 알갱이 자자입니다. 그래서 요걸 이쪽으로 연결해서 수에다 연결하고 그 다음에 축은 이제 이 가운데 중으로 연결해서 그다음 인묘가 인묘가 저 동쪽 아침 목 여기다 연결해서 인을 양의 지지로 묘를 음의 지지로 그 다음에 화에다가 오사 오가 이제 한낱 정오할 때 오를 씁니다. 그리고 사 오사가 한낱이고 저 그 자축인묘에 진을 가운데에 놓고 사오 그 다음에 미도 이제 중앙으로 집어넣고 저 신유를 서쪽에서 신유, 그다음에 수를 다시 이제 중앙에다 놓고 해. 그래서 해나 자가 임신하는 씨앗이나 웅크리고 있는 그런 모습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들 무슨 년 무슨 띠냐 저 사주가 어떠냐 이걸 가지고 음양오행 목화토금수에 연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 12벽계, 12소식계, 자라날 벽자, 줄어들소 실식, 줄어들소 불어날식, 소식계 12개 소식인데 동짓달을 복괴를 지뢰 복괴, 복괴는 밑에 양요 하나 있고 전부 음요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양요가 위로 살아날 건데 여기서부터 양이 하나씩 성장해 가서 양이 최고로 극성한 건괴에 이르는 과정을 6달로 잡고 여기서 다시 음이 싹을 터서 가장 음이 극성한 곤괴가 되는 과정을 6달로 잡는다. 현재 우리는 하나라 정월이라고 하는 인월, 지천, 택괴를 1월로 잡아 사용하는데 그러다 보니 자월인 복괴, 지뢰복괴는 11월 동짓달이 된다. 근데 주나라는 이 자월을 정월로 삼았고 은나라는 축월로 정월을 삼아서 한 달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란 나라가 수없이 많은 자잘한 나라들이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통일을 하면 전체 달력을 완전히 바꾸는데 이 달력을 바꾼다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우리가 그냥 이 시간은 끊임없이 흐르고 흐르는데 언제를 1월 1일을 할 거냐라는 부분에 따라서 세상 일이 다 거기에 맞춰 전개되거든요. 그래서 달력을 만들어서 배포한다는 게 완전 주도권을 쥐는 겁니다. 그래서 저 우리나라도 이제 옛날 중국하고 관계 음할 때 큰 나라가 가서 너희 나라 1월 1일을 어떻게 쓰냐 그 달력을 받아와서 우리도 맞춥니다. 그리고 우리도 전국에 1월 1일 날 전국의 관찰사나 목사들이 저희 한성 서울에 와서 가져가는 게 이 달력을 가져갑니다. 똑같이 만드는 1월 1일 그 달력을 가지고 이 저 날짜를 세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데 이 저 한나라, 은나라, 저 주나라 그 뒤에 이제 진나라가 오면서 진나라 진시황은 더 억지를 씁니다. 완전히 2달을 땡겨서 뭐 해월을 1월 1일 한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데 여기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조가 바뀔 때는 정월초하루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수가 있다. 새로운 대국이 등장하면서 주변 모든 나라의 책력을 바꾸고
그에 맞춰서 기존의 생활 방식을 일시에 뒤집어 엎고 흔들립니다. 이게 이제 저 책력의 중요성. 요게 이제 음이 성해가는 과정인데 지뢰 복개 양유 하나 있는데 두 개로 있는 예, 이렇게 임괴, 지택임괴, 택괴, 대장괴, 쾌괴, 건괴 이렇게 해서 11월서부터 1, 2, 3, 4, 5 6달이 가거든요. 그러면 이 4월 달이 저 양효가 제일 극성한 건의 달이 돼버리는데 그 뒤에 밑에서부터 다시 음효가 생겨서 국괴, 돈괴, 비괴, 관괴, 박괴, 곤괴가 되면서 완전 이제 10월 달 해월이 됩니다. 이렇게 12달을 이제 주역의 괴를 가지고 설명을 한 거죠. 자, 이상으로 오행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